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바로 무능한 검찰, 그들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방안 제시하라.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신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30일 어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라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 등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제도적 개혁에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 핵심 포스트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뜻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검에서는 찬찬히 검토하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이제 찬찬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아주 추상적이나마 계획까지 밝히려면 오늘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려울 수 있겠다라며 바로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지시하는데 부하가 제가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에 이낙연 총리께서는 대통령 지시에 검찰이 찬찬히 검토한다? 이런 전례 본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대통령 지시에 하부기관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검찰권, 공권력을 존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비협조적인가? 이율배반이라며 정말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일침까지 하셨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전원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절감한 것 하나는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냐. 쉽게 말하자면 검찰에 그렇게 검찰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께서 공권력을 존중한다는 분들께서 왜 정작 본인들 조사에는 불응하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로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조사에 응하는 게 당연히 맞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전국 특수부 폐지 건의
라면서 기사가 떴는데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는 안도 내놨고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은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의 전용 차량의 특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중단한다고 하면서 이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검은 피의자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의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 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 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검찰개혁안 발표에 긍정적이라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셨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에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하기보단 언론에 먼저 흘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게 바로 지난달 6일 이야기죠. 네,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고요. 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6일 기소를 했는데요. 네, 원래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낸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 이걸 안 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장에 맞는 수사 기록 자체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목적을 정당화시키려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9월 6일 기소 당시의 시점에서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소 후에 짜집기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붙인 거라면 이건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권을 남발했다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어제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수부에 관한 건 법무부의 일이고 법무부에서 진행할 것이고 검찰청은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혁안을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지금 특수부를 운운하는 건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대놓고 대통령과 법무부를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 그러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참석한 검찰개혁 촛불 집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촛불 시민들이 제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국소라는 문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질로 삼아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지금 저들의 그 포지션이 이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친다는 건 검찰개혁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다시 던져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조국 수호는 당연히 집회에 들어가야 되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다들 아시나요?
윤석열, 조국 임명 전 문 대통령의 독대 요청, 반대 뜻 전달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설이 흘러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언론 보도와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여러 통로로 자기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며 별도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들었다라며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대통령의 지시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검찰은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게 검찰총장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내부가 무대포로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아닌 듯이 보이는 것뿐이죠. 또 기사들 쭉 보면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팩트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다가 여론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뭔가 대외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준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서 털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조금 전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데 있어선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집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은 다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뭐 계실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시대적 흐름만큼은 그 누가 오더라도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